저자께서 이제 그 해석한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세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예. 백자신라로 해서 이 신묘년 내 도까지 끊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자가 있는 부분은 예. 원래는 저는 이자라고 보고 두 이자로. 예, 이파 이렇게 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결락자 두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백자인 뒤에 저거는 외침으로 보고 그다음 병신연기사에서 마지막에 이제 토벌장국이라고 하는 것은 토외장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백장과 신라는 옛날 우리의 송민이었고, 자, 저기에서 대부분은 저 구시 할 때 시를 잘 해석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자는 뭐 부분적으로 허사도 있지만은 저때 저 시자는 이라고 하지만은 이가 지시 대명사 역할도 하지만은 바로 고구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부터 조공을 왔다. 그러나 왜는 신묘년부터 물을 건너 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갈로 해서 조공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예.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파 저기는 두 추부술 백장과 외가 신라를 침공해 신민으로 3월에 했다. 때문에 영락 6년 외와 백잔을 톱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조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신묘년이 광개토 태양의 적인년이었죠. 적인년이고 광개토 태양은 그 삼국사의 기록에도 보면 벌써 왕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용감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덩치도 컸고 용맹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라니까 주변국은 벌써 굉장히 긴장했겠죠. 예. 그래서 백장과 신라는 구시송민, 옛날부터 송민이었다라고 하는데 저 부분을 많이 문제 삼습니다. 학계에서는. 예.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송민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 중국의 이제 윤명부 교수라는 분은 저 속자를 딸을 촉자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것도 말이 됩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그 삼국지 위서 동의전 변진조행강 거기 보면 진화는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한다. 마한에서 왕을 보내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치원 열전에도 보면 마한이 고구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마한에서 진안으로 왕을 보내준다라고 하면 일종의 속국 관계가 되고 예. 또 다른 그 기록에도 보면 그 톤의 당주라고 해서 고구려에서 신라를 마치 총독을 두고 통치한 것처럼 그 중원 고구려인가 어디 그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고 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도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옛날에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고 예. 너는 내 동생뻘이야. 예.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구시송민이라는 게 예. 잘못 쓰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는 조공이 뭐 꼭 이게 상하관계만은 의미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조공했는데 왜는 눈치 보다가 예. 신묘년에 광개토 태왕이라고 대단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좀 뒤늦게 이제 합류한 거죠. 예, 이제 조공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조공을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예.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라고 하는 게 저게 상당히 이제 문제의 예. 논란의 두 이자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뭐 두 이자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예. 그런데 해자는 변조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또 결정적인 게 중국의 그 경철화 교수가 발견한 게 보니까 종선에서 삼수변이 벗어나 있다. 예. 걸쳐 있거나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왕의 훈적을 기록한 국가적인 사업에서 만든 빈데 그게 종선을 벗어나 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면 1800여 자
모든 글자가 총선을 벗어나 있지 않은데 예. 해자 한자만 그렇단 말입니다. 예. 변조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변조가 됐는데 제가 좀 참고가 됐던 게 김병규 교수님이 그 입자에서 가역을 해서 건널 도자로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역으로 생각해가 그러면 어떤 글자에 가역을 해서 해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해자를 한번 파자 해보자 하고 이래저래 다 파자를 해봤죠. 매양매자로도 하고 어미모자도 이래 들다 봤다가 이래저래 하는데 그래 쭉 둘러보는데 일면 오행에 이구등주할 때 이자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뭔가 비슷한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자 안에 그 위에 부분하고 중간에 건너 가로지르는 긴 글자하고 이 얇은 종이에 문종이에 살 그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구등주 이자에 딱 대입해 보니까 동일한 위치에 글자 길이도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자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파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거 분명히 이거는 이자 같은데 이파 우리가 뭐 이적 이런 글자는 진경대 탑비에 있습니다. 예. 후대의 기록에는 그런 게 있지만 이파라고 하는 것은 저도 처음에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글자가 고구려인들이 썼고 그리고 이 비문을 보면 우리식 어법으로 많이 풀어 있습니다. 예. 이게 한자의 그 주어, 동사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어순으로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래 봤을 때 이제 저 파자가 제가 보니까 두파, 이 파렴치라는 그런 명사에서도 파자가 볼 수가 있는데 첩을 깨트릴 그런 파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문을 보면 고구려인이 외구 그다음에 백잔 이렇게 뭐 잔자라고 우리가 뭐 떨거지 뭐 그 죽일 잔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굉장히 경멸하고 비하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두 파렴치한 녀석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까부순다, 깨부순다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당시에 고구려는 두 처부술, 두 깨트릴, 두 깨부술, 까부술 이런 표현을 고구려인들의 그런 어법이 보이다는 거죠. 그래서 두 처부술 놈에 백제와 백장과 외가 신라를 침범해서 이위 신민으로 삼으려 했다죠. 그런데 욕보이 다다나오는 삼았다라고 외가 바다를 건너와 가지고 백장과 외를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위라고 하는 것은 삼으려 했다. 삼으려 했는데 26년 병신 영락 6년 병신년에 왕이 몸소 왕궁 솔수군 저것도 우리식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식 어순이고 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가서 토외 장국 최초에는 요거이 닫아 나오는 저기 토리 장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골이자. 이골이자. 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외 사국이 지금 옥신각신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항상 이 사국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국제 관계에서. 그런데 기존 해석을 보면 이제 토리 장국이라 하든지 토벌 장국이라 하든지 저기서 외는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외와 서로 충돌하고 있었고 그 고구려가 해결한 것도 외까지도 해결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저 외자를 집어넣은 부분은 저도 이제 그 앞문장이 왕궁솔 수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이 태왕께서 이제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저기에 토벌 잔국에서 백제만을 치기 위해서 갔다면 굳이 수군을 이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하나 또 새로 배웠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외를 치기 위해서 수군을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저기에 토의 장국에서 외를 집어넣은 것이 저는 더욱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수군을 끌고 가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해파의 변조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
지금 현재 우리가 대부분 해자라고 해석하는 저 해자가 저 삼수변이 벌써 종선을 벗어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저거는 해자일 수 없다. 그러니까 삼수변은 반드시 뺀다. 떨어지면 그러면 저걸 뭐 몇 자로 볼 수도 있겠죠. 예. 유승국 그 박사님처럼 몇 자로 볼 수 있지만 매양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기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자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저기에 파자를 해보니까 이자가 동일한 위치에 이자가 있더라는 거죠. 예, 같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 원석 탁본과 그다음 사카오의 상구 강목본과 석회본 이렇게 조금 위치가 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예. 예,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석회탁본이라고 했는데 기존의 석회탁본에 보면 저 이자의 흔적이 저 위에 있는 글자가 아니고 어미 모자 그 위에 있는 것으로 저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그 두 이자는 사카오가 최초로 이걸 세상에 탁본을 내놓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최초라고 하는 그것은 물론 변조는 됐지만은 거기에 가장 많은 단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의 다케다 유키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거 상구 과목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과목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비문에다가 종이를 대고 이게 음각이니까 양쪽에 그렇게 글 선을 따라 가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먹으로 칠하는 것인데 다케다 유키오 교수는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 비면에 직접 대면 생체이가 나든지 돌가루가 묻든지 예. 그래야 되는데 저 사카와의 상구 광고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원래의 탁본이 있는 그 위에다가 이걸 다시 뺏기듯이 그랬기 때문에 이건 상구 광목본이 아니고 묵수 곽전본이다. 그래서 상구 광목본이나 묵수 곽전본은 탁본이 아니고 뺏겼기 때문에 예, 탁본과 좀 다르지만은 묵수 곽전본이 더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이제 두 이자가 지금 왼편 위쪽에 사과본의 변조의 원래 모습에서 더 확실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일면 5행 1열에 있는 2구 등조입니다. 저는 이게 비문에 직접 대가지고 한 쌍구본이 아니고 원래의 쌍구본 위에다가 다시 더 씌워가 한 묵수곽전본을 보는 것이죠. 그 쌍구본이든 묵수곽전본이든 어쨌든 최초의 그 근거 위에서 했으니까 두이자라고 하는 그 위에 가액을 했다 해도 이 두이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죠. 예. 가액을 잘못해서 삼수변은 종선을 벗어났지만 원래의 그 글자는 바다해의 두이자와 이구통조의 두이자가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글자의 길이 저걸 가장 확실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10여 년 기사를 쭉 보면 소위 도해파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을미년과 병신년 395년과 396년 기사를 같이 봐야 이제 풀린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병신년 쪽의 토리장국을 토해장국으로 보셔야 된다는 그 해석의 어떤 근거는 좀 더 보충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그렇게 보시는지. 네, 병신년조에 보면 토벌장국이라고 지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벌자를 처음 주장한 학자는 중국의 왕건군이라는 사학자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카와의 상구 과목본에는 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카와본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해정본이나 그다음에 광석기축본이나 이런 원석탁본을 보면 모두가 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자가 분명히 이제 왜곡됐는데 그 1981년도에 주운태 탁본에서 보면 석회가 떨어져 나오고 나서는 지금 저 벌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구로다 탁본에 보이는 저 글자를 지금은 대부분 학자들은 벌자로 보지만 자세히 보면 벌자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원래 이 글자는 외자였다는 거죠. 토외장국이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토황소 경문, 토자 안에 이미 토벌한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토리, 토브라에 승리했다 이런 말도
맞지가 않습니다. 토자 안에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 리를 쓰거나 벌을 쓰거나 이렇게 뭐 역전앞에라든지 이렇게 공복해가 쓰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걸 좀 더 연구해 보니까 벌자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원래는 벌자인데 석회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음각되어 있는데 떨어져 나간 부분이 지금 벌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은 벌자로 보지만 예. 우리가 벌자는 우리 사람 인변에 그다음 가로지르는 저 옆에 글자가 예. 가로로 건 일자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저기 보면 우리가 벼화자의 그 좌측으로 삐치는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 복구하면 원래의 외자가 드러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 외자가 또 능비에 대단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예. 저 1면에 하나, 그다음 2면에 외자가 6개 나오고 3면에도 3개 나옵니다. 이렇게 다 살펴보니까 총 10개의 외자가 나오는데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외자의 아랫부분, 저 계집여자 부분이 마치 그 물고기 모양처럼 그렇게 모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병신연조의 외자도 이 동일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원된 글자를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능비에 걸린 목적이라든지 이제 그 순리적인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을민연조의 결락자 두 글자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두 글자를 이게 원래는 이제 뭐 당연히 원문이 있었겠죠. 네. 이게 지워진 네. 또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지운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 능비를 그 임나 일본부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예. 이 능비를 변조했는데 지금 백잔 그 뒤에 두자 결락다 두자 제가 보기에는 외침인데 예. 거기에 외자가 들어가 버리면 예. 백잔과 외가 신라를 침범했고 문제는 병신년에 외가 원문을 보면 고구려한테 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임나일본부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예. 임나일본부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기 369년에서 562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기가 그 시기하고 겹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자기네들이 한반도 남부를 차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외가 패했다라고 하면 임나일본부 자체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외를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4년 동안 예. 가지고 가서 온갖 글자를 집어넣어보고 해도 예.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글자는 지워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조를 할 때 변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자처럼 가액할 거는 가액을 하고 예. 또 이제 석회를 칠할 거는 석회를 칠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변조나 석회칠로 글자를 바꿔가 안 될 때는 대량 삭제를 합니다. 아. 그것이 바로 경자년조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결락자 두자를 넣은 것은 저 두자 왜 원래는 패배한 외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를 뽑아내고 거기에 임나를 집어넣으려고 했고 나가 미치오가 거기에 임나라고 얘기했고 안타깝게도 이병도 박사도 예. 그 학설을 따라가 임나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임나가 될 수 없는 게 백잔 외침 뒤에 신라라고 할 때 신자가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신자 그 뒤에 도끼 헌부 있죠. 예. 예,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건 신자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도끼 헌부가 있는데 가라라고 한다. 앞에는 임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임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은 있었지만 결코 임나일 수 없는 것입니다.